몽골이 한국 예능 하나로 국가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지형도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한국발 오리지널 콘텐츠가 또다시 아시아 전역을 강타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피지컬 아시아라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과의 문화적 현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시작부터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왔어요. 국가 대항전이라는 독특한 포맷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죠. 기존 피지컬 시리즈가 개인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여줬다면, 이번 아시아 버전은 국가라는 집단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몰입감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그 본능적인 애국심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발현되는 걸 보면서 제작진의 기획력이 정말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국가 대항전 형식이 모든 시청자들에게 호평만 받은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피지컬 100처럼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으로만 승부를 가르는 게 더 재미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개인전이 주는 그 날 것의 긴장감과 예측 불가능성을 선호하는 시청자층도 상당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찬반 논란 자체가 오히려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 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피지컬 아시아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국가 대항전이라는 구도가 주는 스케일의 확장성에 주목했어요. 개인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대한 서사와 집단적 연대감이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면서 시청 경험의 질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경쟁 구조도 훨씬 더 치열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국가의 명예가 걸린 만큼 참가자들의 투혼과 집중력이 개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던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참가자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이었어요. 격렬한 신체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승패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장면들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했죠. 이런 성숙한 경기 문화가 단순히 육체적 능력을 겨루는 서바이벌을 넘어서 인간적 품격까지 보여주는 고품질 콘텐츠로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간 건 절대 아니었어요. 프로그램 초반부터 여러 논란이 터져나왔거든요.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건 바로 한국팀 부정행위 의혹이었습니다. 일부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팀이 사전에 게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이게 단순한 루머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을 정도로 파장이 컸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조작됐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면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던 거죠. 일본 팀 관련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돌장승 버티기라는 게임에서 안전핀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무려 40분이나 버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거든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얍삽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규칙의 허점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이런 논란들이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청자들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보여준 긴장감과 몰입도는 역대급이라는 찬사가 이어졌거든요. 국가별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팀워크를 구축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며 체력 분배와 심리전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처럼 승화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장옥이 PD에 대해서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도대체 이런 혁신적인 콘텐츠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장옥이 PD의 경력을 추적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이력이 드러납니다. 2011년 채널A에서 방송 경력을 시작해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고발성 프로그램으로 처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거든요.
사회 고발 프로그램의 특성상 철저한 취재력과 구성력이 필요한데 이때부터 이미 검증된 실력을 보여준 거죠. 이후 MBC로 이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역량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PD 수첩이라는 한국 대표 시사 고발 프로그램과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사실 검증과 심층 취재 능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피지컬 시리즈처럼 공정성과 진정성이 핵심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연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발 프로그램에서 쌓은 팩트 검증 능력이 예능 제작에도 그대로 적용된 셈이죠. 장욱이 PD가 특별한 건 MBC PD 중에서도 두 번째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시만 해도 지상파 PD가 글로벌 플랫폼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거든요. 2021년에 기획안이 통과되면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는데 이때부터 이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케일로 기획이 진행됐던 거죠. 한국 예능의 포맷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야심찬 목표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장욱이 PD의 개인적 배경이에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력이 피지컬 100 콘텐츠 기획에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했거든요. 실제 군사훈련과 체력 단련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프로그램의 게임, 디자인과 난이도 설정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던 거죠. 단순히 책상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득한 노하우가 반영됐기 때문에 게임의 현실성과 긴장감이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장욱이 PD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새로운 개념의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거든요. 기존 스포츠 대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체 경쟁 콘텐츠를 창조하겠다는 야심이 담긴 발언이었죠. 실제로 월드 버전을 포함한 더 큰 스케일의 시즌 확장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단순히 한두 시즌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프랜차이즈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실제로 다음 시즌은 피지컬 100 USA로 결정됐습니다. 피지컬 100이라는 포맷이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인 셈이죠. 미국 버전은 이미 제작이 확정됐고 유럽 지역 버전까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콘텐츠가 정말로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예능 포맷이 미국과 유럽까지 진출한다는 건 K 콘텐츠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난 현상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거의 사회문화적 혁명에 가까운 수준이었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몽골로 가서 전통 몽골 씨름을 배우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몽골 팬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몽골 국뽕이 폭발했어요. 김민재, 김동현, 추성훈 같은 한국 선수들이 몽골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자 몽골 사람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던 거죠. 사실 초반에는 몽골에서 피지컬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넷플릭스에 몽골인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콘텐츠 자체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애초에 넷플릭스 구독자 수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몽골은 전통적으로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TV 중심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인지도나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페이스북을 통한 밈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피지컬 아시아가 순식간에 몽골 전역의 화제 중심으로 떠올랐거든요. SNS의 바이럴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였죠. 처음에는 몇몇 얼리어답터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재미있는 장면을 캡처해서 밈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급기야 몽골 전체를 휩쓸어버린 겁니다.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피지컬 아시아를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몽골 사람들이 속출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콘텐츠 하나가 인기를 끈 게 아니라 미디어 소비 패턴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이 피지컬 아시아라는 킬러 콘텐츠 하나로 완전히 무너진 셈이죠. 이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몽골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거예요. 몽골 팬들은 이 프로그램을 몽골의 어벤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표현이 정말 절묘한데요.
마블의 어벤져스가 전 세계 슈퍼히어로들의 집합체이듯이 피지컬 아시아 몽골팀은 몽골 최강의 피지컬 엘리트들이 모인 드림팀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몽골 사람들의 애정과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죠. 단순히 예능 참가자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격상된 겁니다.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냐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단체 시청을 했어요. 이게 스포츠 경기도 아닌 예능 프로그램인데 말이죠. 마치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응원하듯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보면서 환호하고 탄식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거든요. 요즘 몽골에서는 피지컬 아시아를 안 보면 친구들이나 동료들과의 대화에 끼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국민 예능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이 된 거죠. 이런 폭발적 반응의 핵심에는 몽골팀 주장 어르엉 바야르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몽골에서 가지는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려면 한국으로 치면 이만기나 강호동급 레전드라고 보면 돼요. 몽골 레슬링과 격투기 역사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피지컬 대결을 펼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셈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감이 오시나요? 몽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나서서 공식 입장을 밝혔을 정도였어요. 피지컬 아시아가 몽골을 전 세계에 아름답게 알리고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정부 고위 관료가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시겠죠? 이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와 브랜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몽골이라는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긍정적으로 조명받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문화, 외교적 가치까지 인정받은 셈이죠. 몽골 팬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몽골인의 인내심과 끈기를 자랑스러워하면서 특히 몽골 여성들의 용기와 참을성을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댓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성 선수들을 응원하고 정신적 지지를 보내는 여성 팬들의 모습에서 몽골 특유의 집단적 연대감이 느껴졌죠. 어르엉을 향해 계속해서 응원 구호를 외치며 힘을 실어주는 장면들이 많은 몽골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댓글들도 쏟아졌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몽골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왔죠. 이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시청을 넘어서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젊은 세대가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패기와 노력을 보면서 기성세대나 기득권층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한국에 대한 태도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는데도 전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국기 앞에서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전 세계의 승리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도 오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스포츠맨십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승자의 여유와 패자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은 감동을 줬던 겁니다. 서커스 청년이라고 불리는 선수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대단했어요.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많은 몽골인들에게 영감을 줬거든요. 이런 태도가 모든 몽골인들에게 퍼져나가길 바란다는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왔죠. 삶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시켜준 젊은이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건 몽골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국민들이 조금만 더 단합하고 서로를 지지한다면 몽골은 다른 나라들의 힘과 지혜를 모든 분야에서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민족이라는 자신감이 표출됐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몽골의 성장을 두려워한다는 인식까지 드러나면서 피지컬 아시아가 몽골인들의 잠재된 자부심을 일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현명한 정부와 조국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사소한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죠. 이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발언이었어요. 무엇보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 쉽게 용서하지 않는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몽골인 특유의 강인함과 자존심을 드러냈죠. 역사적 배경을 언급한 댓글도 인상적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성을 점령한 경험은 있어도 성문 안에서 방어만 하는 경험은 유전자에 없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는 몽골 제국 시절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민족성을 강조한 거예요. 전사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답게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다는 자평도 이어졌죠. 대회를 만든 한국이 우승을 가져가는 건 어쩌면 예정된 시나리오였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몽골 선수 6명이 더 강했고 더 영리했으며 더 빨랐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했다는 자부심이 넘쳤죠. 몽골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승자이고 한국인들은 TV쇼의 승자라는 구분까지 나오면서 설령 2위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우승은 몽골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대회 덕분에 몽골팀이 전 세계에 알려질 기회를 얻었다는 감사의 표현도 있었어요. 이는 상당히 성숙한 시각인데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몽골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거든요. 한국 시청자들이 몽골팀을 용감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한 댓글들을 발견하고는 더욱 뿌듯해하는 모습도 보였죠. 몽골팀 선수들이 살아있는 듯한 마음과 정신으로 싸웠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여러 회차를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그들의 단합력과 스피드, 힘, 그리고 영리한 전략이 다른 팀과 확연히 구별되는 핵심 요소라는 분석도 나왔죠. 이 쇼를 본 후 몽골 스포츠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겼다는 고백도 이어졌는데, 이는 피지컬 아시아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몽골 스포츠 문화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팀원들의 이름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럽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이전까지 몽골의 스포츠 스타들은 국내에서만 유명했지 국제적 인지도는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 이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거예요. 외국인들까지 몽골 선수들을 칭찬하고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쇼를 주최한 한국팀이 우승한 것이 다른 나라들의 시기심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하지만 오히려 몽골팀이 2위를 차지한 것이 더 큰 장점이 됐다는 역설적 해석도 있었죠. 우승팀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몽골은 깨끗하고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시각이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웠다는 점이 오히려 더 값진 성과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제 전 세계가 자랑하는 선수들이 됐다는 표현에서 몽골인들의 벅찬 감정이 느껴져요. 마지막 단계에서 졌을지라도 전 세계의 눈에는 여전히 챔피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몽골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세계 곳곳의 관심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증명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다짐도 이어졌는데, 피지컬 아시아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몽골의 지혜가 존경스럽다는 평가도 주목할 만해요. 모든 것이 힘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어르엉이 몸소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전략가 10명과 힘센 1명이 맞서 싸운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반응이었죠. 어르엉이 승리를 가져다 줬다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자는 호소도 이어졌어요. 어르엉이 팀원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견했다는 댓글도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만족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죠. 이게 바로 몽골식 감성이라는 자평과 함께 멋진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쏟아졌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듯이 어르엉과 아디아스렌이 마치 부모처럼 몽골인들을 위해 참고 견디며 대회 기록을 세웠다는 비유도 나왔어요. 이는 선수들을 단순한 경기 참가자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격상시킨 표현이죠. 종합 점수에서 실질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됐는데, 감사 댓글을 남겨서 선수들에게 힘을 주자는 호소도 이어졌어요. 오치르 선수가 줄 위에서 매달리는 경기를 마치 자는 것처럼 여유롭게 소화한 장면도 큰 화제가 됐어요. 라그바 오치르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경기를 펼치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내려왔다는 표현에서 그의 대담함과 여유가 느껴지죠. 첫 라운드에서 패했지만 이후 라운드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 종합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이어졌어요. 지혜와 인내심을 보여주며 몽골인들을 들뜨게 하고 기쁘게 만들었다는 감사 인사가 반복됐어요. 이대로 간다면 아시아 최고의 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도 표출됐죠. 선수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는데, 이는 피지컬 아시아가
몽골 사회 전체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걸 보여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